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새 이제 대치동이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수지 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대치 퀴즈였는데 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뭐 그러면서 대치동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다시 막 이슈가 많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밈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왜 대한민국은 저렇게 빡세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자살률이 그래서 높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교육자로서 봤을 때 과연 대치동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슈퍼신입 개발자를 만든다, 고연봉 개발자를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코딩할 때 좋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코딩 공부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빈국 부룬디라는 곳에 간 유튜버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북한보다 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의 그 GD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 드럽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쪽과 우리나라의 자살률 차이를 한번 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체에서 12위,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1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고요. 부룬디는 인구 10만 명당 10만 명당 12명 정도 자살하고 있고,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남성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실제 현실을 보면 그만큼 남성들이 삶이 참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데이터들이 참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이게 보면은 대부분은 좀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주로 이렇게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GDP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스타일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대치동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발전도 우리나라가 비비기 힘들었던 서유럽에서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서유럽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불과 2, 30년 전은 비빌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비비기도 힘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대치동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코딩을 잘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아무리 잘하는 집단이라도 그 집단 내에서 평균이란 게 존재하고 그 집단 내에서 또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치동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대부분 막 의대거나 엄청나게 좋은 학교인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못 간다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부룬디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인구의 한 90%는 전기를 못 쓰는데 전기만 쓰고 살아도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지금 굶지 않는 삶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삶이라고 부룬디라는 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그러니까 부룬디를 생각하면 뭐 대치동에서 꼴등을 하든, 솔직히 대치동에서 꼴등해도 전체 학생 대비는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건데도 사실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철수랑 영희가 지금 대부분은 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때문에 거길 못 가면 나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보는 환경이 그런 거죠.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온 친구 중에 과학고에서 거의 꼴등하던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과학고 나왔으니까 너 되게 똑똑하고 대단하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얘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되게 약간 시니컬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보면 자기가 본 그런 게 너무 셌던 거야. 다른 친구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만 못하니까 거기에 온 자괴감이 대학 올라와서도 이 친구한테는 약간 패배자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코딩할 때도 저희도 보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잘하고 검사 계속 잘 맞고 좋은 평가 받고 막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은 그 잘 못하는 친구들이 항상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기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리고 운동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래 기초 체력이 좋고 좋은 상태에서 헬스장을 가면 근육이 빨리 붙는 거고, 그리고 20대 남성이 하는 거랑 50대 남성이 하는 거랑 60대 남성이 운동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할 때 들 수 있는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친구랑 같이 시작했던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헬스장에서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라든지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운동이 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체중이나 이런 거나 뭐 근력량 이런 걸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가 별로 없는데, 코딩은 다 같은 지능과 같은 피지컬과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우리가 할머니가 헬스장에서 처음부터 3대 500을 못 친다고 뭐 2년 했는데 3대 500을 못 친다고 좌절하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했는데 내가 나름 딱 원래 근력량이 좀 있고 나름대로 3대 500을 칠 정도의 수준의 노력을 했어. 근데 20대 남성이거나 30대 남성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코딩할 때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입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처음 시작했는데 못하면, 나는 코딩에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서 몇 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봐요. 저는 이런 분들을 코딩 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코딩 낭인들을 상당히 많이 봤죠. 저는 상당히 많이 봤고 재밌어요. 근데 코딩이 좀 잘해지면 되게 재밌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대치동에서는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우울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부룬디에 사는 게 훨씬 더 불행한 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사실 먹는 거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있으면서 왜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 먹는 거 걱정 없이, 솔직히 우리가 조금 기준만 낮추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잖아요. 전기를 못 쓴다든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생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 하면, 그 전체주의적인 우리나라의 그 속성,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오지랖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 주변 대비 내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면 나는 정말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선. 그런데 그게 코딩에서도 똑같이 금방 좌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버려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좀 크게 보고 멀리 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중에 그러면은 어디가 더 좋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부룬디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자살률이 높긴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부룬디 같은 나라는 아예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뭔지는 알아도 그거를 고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거치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만 잘 쓴다면 뭐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뭐 이렇게 막 호캉스를 가야 되고 뭐 엄청 잘 살아야 되고 연봉은 높아야 되고 막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어, 정말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내가 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좌절을 계속 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안 좋은 악순환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무서운 게 그거를 고칠 만한 예산이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그런 걸 제대로 사용을 해서 정말 출산율 문제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다 그러면서 뭐 코딩 교육 같은 거 막 국비 지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국비 지원에서 나온 개발자들을 선호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나가는 게 교육자로서 좀 아쉽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심할 수 있게 또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좀 한 2년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팀노버 같은 교육기관도 좀 한번 비벼볼 만하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 자체가 이제 공무원들이 최대한 나중에 그 뭔가 되게 책임지기 편한 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라 자체에 좀 그런 게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대치동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대치동이 실제로 서영고나 이런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많이 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의대도 많이 보내는 건 사실이고, 결국엔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어떤 정책을 펼치든 다 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뭐 애덤 스미스 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사례를 둘 다 겪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그 경제는 자동적으로 돌게 놔둬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두 가지 선택에서 사실 그 어떤 것도 압도적인 장점을 보여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룬디처럼 자살률이 낮게 만들려면 부룬디처럼 우리 모두 전기를 쓰지 말고 모두 그지같이 살아요 라고 하면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 안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사회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코딩 교육에서도 그게 여러분들이 그 비교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이런 거랑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주의의 장점인 대치동에서 결과 좋은 것처럼 팀노바이 같은 경우도 우리는 고연봉밖에 안 가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는 당신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다. 우리는 항상 슈퍼신인만을 만들어 왔다. 라는 생각이나 이런 전체주의적인 생각은 같이 가져가되, 반대로 개개인의 멘탈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괜찮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훨씬 못 사는 나라들보다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쓸데없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철학을 공고히 만든다면 전체주의의 장점인, 난 엘리트야. 라는 어떤 내 자존감에 사실 그런 엘리트주의 이런 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 보면 얼마나 지밖에 모르고, 살만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삶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하잖아. 사이코패스들 중에서 뭐 나르시시즘이랑 같이 있는 애들 보면 꼭 보면은 애들이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약간은 그런 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은 결국에는 이런 전체주의, 우리 함께 가자, 우리는 엘리트가 될 거고 우리는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과,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너는 딱 요 정도가 지금 요 정도만 해도 너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어떤 그 프로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있는 게, 자기가 멘탈 싸움에서 사람들이 주는 압박과 자기 자신이 비교해서 자기가 이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등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신이 알아서 1등할 사람을 정해주시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했대요. 1등할 사람이면 뭐 하늘이 뭐 점지를 해주겠지, 그냥 나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대요. 이제 면접 같은 거 보실 때도 되게 많이 떨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런 멘탈 관리법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롤 같은 경우는 페이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페이커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상 같은 거를 하루에 매일매일 한다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너무 또 대치동이 문제고 대치동은 무조건 아니고 무조건 잘못됐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 결과는 대치동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저는 대치동의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식 어떤 그 창의적 교육, 그러니까 질문하는 교육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건 많은 뇌과학자들도 동의하는 거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현실상 사실 4년제 대학교에 이름 있는 학교에 갔을 때 이펙트가 있는 거는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과외 많이 가다 보면
그 타워팰리스나 뭐 이렇게 되게 잘 사는, 엄청 잘 사는 그런 데 과외 갔을 때 부모들이 제 학력도 물어보고 많이 그랬어요. 저는 근데 뭐 학력은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학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직도 대학생, 전 대학생 과외인데도 그러더라. 대학생은 결국엔 전공이고 전공 수업에 도움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서울대에 나온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근데 뭐 그건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대는 대학 진학률이 3, 40%밖에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 70% 되는 입장에서는 뭐 그 좀 대학 무용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사실. 어쨌든 그게 그분들의 일반적인 시선이니까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뭐 그러려면 좋은 학교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면은 더 열심히 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암기력이라도 좋지 않을까? 근데 코딩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이 다 좀 이렇게 코딩이 안 돼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서울대나 이런 포항공대, 뭐 이런 뭐 유니스트, 뭐 이런 게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아니면은 뭐 세계 명문대 이런 친구들 많이 왔었는데, 그 코딩에서 압도적인 걸 보여준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똑같이 못하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결국에는 코딩은 암기력보다는 조금 이런 응용력 이런 쪽에서 더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더 강화시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오실 때도 그렇고 혼자 독학을 하실 때도 전두엽을 강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고통이 많이 오더라도 좀 그 고통이 내 전두엽이 강화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